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은수라고 합니다. 오늘 AWS 빌더스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세션의 제목은 IAM을 통한 클라우드에서의 권한관리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질문한 내용은 퀘스천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비공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하실 때 비공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본 강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IAM의 구조 및 사용 방법, 그리고 두 번째, IAM 권한 할당 원리의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IAM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IAM의 구조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AM의 폴리시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IAM의 폴리시는 AWS 서비스와 리소스에 대한 인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즉, 어떤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허용 혹은 차단을 결정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폴리시를 정의할 때는 어떤 IAM 프린시플이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허용 혹은 차단할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IAM은 여러분이 정의한 폴리시를 기반으로 AWS에 대한 요청을 검사 평가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허용 혹은 차단을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AWS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API 콜은 IAM 폴리시를 통해서 제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AM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AM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사용자와 그룹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M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일 객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IAM에서 이야기하는 그룹은 동일한 폴리시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카운트에는 다수의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그룹에 속한 여러 사용자들은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폴리시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드민 그룹을 봤을 때 어드민 A와 어드민 B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드민 A라는 사용자와 어드민 B라는 사용자는 동일한 폴리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부 그룹에 보면 대부 A, 대부 B, 대부 C, 어드민 A, 그리고 대부 E가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대부 그룹에 다섯 명의 사용자가 할당이 되어 있다면 이 다섯 명의 사용자는 대부 그룹 자체에 할당되어 있는 폴리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폴리시가 할당이 되어야 한다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폴리시를 할당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용자들을 동일한 그룹으로 묶고 해당 그룹에 폴리시를 할당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어카운트에는 다수의 그룹이 생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고요. IAM 사용자는 최대 10개의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AM 폴리시의 종류와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Organizations라는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SCP라고 합니다. 이 SCP는 어카운트 레벨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Organizations라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어카운트 내의 특정 프린시플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퍼미션 폴리시와 퍼미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폴리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폴리시가 될 텐데요. 이 폴리시들은 IAM 프린시플에 대한 상세한 권한 설정을 하고 사용 가능한 권한 경계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스코프드 다운 폴리시라는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유 설정에서 권한을 제한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시픽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폴리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라고 하는데요. S3에 적용이 되는 버킷 폴리시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PC 엔드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엔드포인트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엔드포인트 폴리시도 일종의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AM 폴리시는 다양한 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사용되는 모든 폴리시는 동일한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다양한 IAM 폴리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의 폴리시를 종류와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보면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과 리소스 기반 정책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SCP, Permission Policy, Permission Boundary, Session Policy와 같은 정책들은 아이덴티티에 할당이 됩니다. 즉, 사용자나 롤과 같은 프린시펄이 할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을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버킷 폴리시나 S3의 ACL 같은 경우는 프린시펄이 아닌 서비스에 할당이 되는 폴리시입니다. 즉 리소스에 할당이 되는 폴리시이고요. 따라서 리소스 기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IAM 폴리시는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과 리소스 기반 정책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은 사용자 관점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의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리소스 기반 정책은 서비스의 입장에서 나에게 누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을 지정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IAM 폴리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AM 폴리시는 JSON 포맷을 띠고 있는데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허용 혹은 차단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린시플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프린시플은 특정 서비스 혹은 특정 액션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 혹은 차단하고자 할 때 해당 대상을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액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액션이라는 요소는 API 콜 자체를 지칭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허용 혹은 차단하고자 하는 접근 타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소스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리소스라는 요소는 API 콜의 목적지가 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컨디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컨디션이란 요소는 화면에 명시된 것처럼 명시된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을 넣는 요소인데요.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AM 폴리시를 만드실 때 API 콜을 요청하는 요청자의 태그를 검사하도록 조건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소스 IP를 기준으로 컨디션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펙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이펙트라는 요소를 사용하시면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프린시플, 액션, 리소스, 컨디션들을 조합하여 해당 스테이트먼트가 허용이 될지 혹은 차단이 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리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폴리시 예제는 네트워크 관리자용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스테이트먼트 안에 크게 두 개의 이펙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 allow 조건이니까 허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리소스가 위쪽은 모든 리소스, 그리고 아래쪽은 특정 롤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액션을 보게 되면 위쪽은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액션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요. 하단의 액션은 롤과 관련된 액션들이 열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폴리시를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할당이 된다면 네트워크 관리 이외의 액션은 차단이 되게 되고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행위만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시스템 운영자용 IAM 폴리시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펙트가 역시 allow로 되어 있고요. 액션을 보면 EC2와 관련된 액션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디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컨디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string like if exist라는 요소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EC2 리전이 US East 1, US West 2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 타입이
T1, T2, M3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이 폴리시를 할당받은 시스템 운영자는 US 이스트 1과 US 웨스트 2에서 T1, T2, M3 타입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운영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IAM 권한 할당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IAM에는 다양한 폴리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특정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폴리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해당 조직에서 AWS 오거니제이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한이 SCP에 허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퍼미션 바운더리가 사용이 되고 있다면 퍼미션 바운더리에도 해당 권한이 허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퍼미션 폴리시는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퍼미션 폴리시에도 해당 권한이 허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환경에 따라 세션 폴리시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세션 폴리시도 적용이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세션 폴리시에서도 해당 권한에 대해서 허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 어떤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폴리시에서 해당 권한에 대한 허용 조건이 있어야 해당 권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폴리시에 의해서 권한을 할당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IAM이 어떻게 권한을 할당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API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명시적 디나이와 묵시적 디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퍼미션 바운더리와 퍼미션 폴리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에는 두 개의 폴리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폴리시는 퍼미션 바운더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폴리시는 퍼미션 폴리시입니다. 먼저 권한 할당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IAM 폴리시 권한 할당 메커니즘의 가장 첫 번째 규칙은 명시적 디나이입니다. 즉, 서로 다른 IAM 폴리시가 적용이 되어 있을 때 어느 한 곳의 폴리시에라도 명시적으로 해당 API 요청을 거부하는, 즉 명시적 디나이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해당 명시적 디나이가 가장 우선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퍼미션 바운더리에서 특정 액션에 대해서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퍼미션 폴리시에서 해당 요청에 대해서 디나이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있게 된다면, 즉 명시적 디나이가 있게 된다면 해당 API 요청은 차단이 되고요. 반대로 퍼미션 폴리시에 특정 API 요청을 허용하는 폴리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퍼미션 바운더리에 해당 요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디나이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있게 된다면 해당 API 요청은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묵시적 디나이입니다. 묵시적 디나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온프렘에서 사용하는 방화벽의 디폴트 디나이 정책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화벽에서 특정 트래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트래픽을 허용하는 폴리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트래픽은 디폴트 디나이 정책에 적용이 되어서 차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디폴트 디나이의 개념이 IAM 폴리시에도 있는데요. 이것을 묵시적 디나이라고 합니다. 즉, 관리자가 임의로 설정하지 않은 API 요청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해당 요청을 차단을 한다는 것이 묵시적 디나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명시적인 allow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관리자가 특정 API 요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allow 정책을 선언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대해서는 차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정 API 요청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명시적 디나이가 우선권을 갖고 묵시적 디나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명시적 디나이와 묵시적 디나이의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해당 API 요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폴리시 어느 곳에서도 명시적인 디나이가 없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PI 요청에 대한 첫 번째 검사 단계에서 명시적 디나이를 받는데 해당 명시적 디나이에 대한 구문이 없기 때문에 API 요청은 통과가 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API 요청에 대한 권한을 퍼미션 바운더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퍼미션 바운더리는 디폴트로 묵시적 디나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API 요청을 차단을 할 텐데 이 API 요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API 요청에 상응하는 명시적 allow 정책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미션 폴리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퍼미션 폴리시에도 퍼미션 바운더리와 마찬가지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즉,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묵시적 디나이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API 요청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API 요청에 대응하는 명시적인 allow 정책이 반드시 폴리시 안에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API 요청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되는 폴리시들 어느 곳에도 명시적 디나이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API 요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allow 조건이 각각의 폴리시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IAM 폴리시의 권한 할당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폴리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는 두 개의 폴리시, 퍼미션 바운더리와 퍼미션 폴리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폴리시를 통해서 권한이 할당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 요청은 S3 get object이고요. 해당 버킷명은 AWS 빌더입니다. 이와 같은 API 요청이 수신이 되었을 때 IAM은 이 두 개의 폴리시를 기준으로 해당 요청을 허용할지 혹은 차단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폴리시의 권한 할당 메커니즘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명시적 디나이인데요. 이 두 개의 폴리시에 명시적 디나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미션 바운더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바운더리에는 하나의 이펙트가 있고요. 이펙트가 allow입니다. 즉, 명시적으로 디나이하는 이펙트는 없습니다. 두 번째, 퍼미션 폴리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펙트가 allow로 되어 있고요. 구문 안에 명시적 디나이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IAM 폴리시에는 묵시적 디나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즉, 선언되지 않은 API 요청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묵시적 디나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구문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폴리시에 AWS 빌더라는 버킷에 대한 S3 get object API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허용 구문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미션 바운더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소스를 보면 버킷에 대한 리소스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퍼미션 바운더리는 특정 버킷에 대한 S3 get object를 허용할 수 있는 명시적 허용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디나이에 의해서 차단이 될 겁니다. 우측에 있는 퍼미션 폴리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액션에는 S3의 모든 액션에 대해서 허용하는 구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퍼미션 폴리시만 보자면 S3 get object의 AWS 빌더 세션에 대한 빌더에 대한 접근이 허용이 되겠지만 퍼미션 바운더리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API 요청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플로우가 될 텐데요. API 요청, 즉 S3 get object에 대한 폴리시는 퍼미션 바운더리와 퍼미션 폴리시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각각 명시적 디나이 구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퍼미션 폴리시에는 해당 API 요청을 허용하는 허용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퍼미션 바운더리에는 이 요청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허용 조건이 없었습니다. 즉, 묵시적으로 디나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API 요청은 차단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약간 변형된 폴리시를 사용하여 어떻게 권한 할당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API 요청은 동일하게 AWS 빌더 버킷의 S3 get object API이고요. 퍼미션 바운더리를 살펴보면 기존 폴리시와 유사하지만 붉은색으로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을 보면 Effect Allow에 액션이 S3 get object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리소스는 AWS 빌더 버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API 요청과 매칭되는 명시적 허용 조건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퍼미션 폴리시를 보면 이전에 보았던 예제와 동일합니다. 리소스는 모든 리소스를 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액션에 S3의 모든 액션이 포함이 되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즉, 각각의 폴리시에 해당 API 요청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명시적 디나이 조건이 없고요. 각각 해당 API 요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허용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API 요청은 허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도식화해서 보면요. 왼편에 API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폴리시에 명시적 디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퍼미션 바운더리에 해당 API 요청을 허용할 수 있는 명시적 허용 조건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퍼미션 폴리시에도 해당 API 요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허용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API 요청은 허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살짝 변경이 된 폴리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된 API 요청은 동일합니다. S3 get object 그리고 버킷은 AWS 빌더입니다. 퍼미션 바운더리를 살펴보면 두 개의 Effect Allow 조건이 있고요. Deny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전 예제에 사용했던 퍼미션 바운더리와 동일하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퍼미션 폴리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폴리시는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이펙트는 allow로 만들어져 있고 리소스는 모든 리소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액션을 보면 로그와 관련된 액션들만 선언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S3에 관련된 액션은 없습니다. 즉, 퍼미션 폴리시를 들여다보면 해당 API 요청을 허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허용 조건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두 개의 폴리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S3 get object API 요청은 우측에 있는 퍼미션 폴리시에 의해서 차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API 요청인 S3 get object에 대한 명시적 디나이가 각각의 폴리시에는 없었고요.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인 명시적 디나이는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미션 바운더리에서는 해당 API 요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API 요청은 퍼미션 바운더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청에 대해서 퍼미션 폴리시에는 해당 요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허용 구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디나이 조건에 의해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예제를 통해서 IAM이 어떻게 권한을 할당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IAM의 권한 할당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W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 내에서 IAM 유저 혹은 롤을 만들고 리소스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API 호출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카운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어카운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어카운트에서 API가 호출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권한 할당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동일 어카운트 내에서 API 호출이 있을 경우 어떻게 권한이 할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좌측에 API 요청이 있고 중앙에 두 개의 폴리시를 통과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IAM 폴리시는 그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ID 기반 폴리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소스에 할당되는 리소스 기반 폴리시입니다. ID 기반 폴리시의 권한 할당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API 요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API가 적용이 되는 폴리시에 모두 명시적 허용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시적 차단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슬라이드 상의 위쪽에 나와 있는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특정 S3 버킷에 접근하는 API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특정 버킷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ID 기반 폴리시로 설명을 드리면 저에게 할당되어 있는 ID 기반 폴리시에 저의 S3 접근에 대한 권한을 할당하는 명시적 허용 조건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반대로 저에게 적용된 ID 기반 폴리시에 S3 버킷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명시적 허용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S3 버킷에 저의 접근을 허용하는 폴리시가 있다라면, 즉 리소스 기반 폴리시에 저의 API 호출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허용 조건이 있다면 저의 API 접근은 허용이 되게 됩니다. 단 ID 기반 폴리시든 리소스 기반 폴리시든 각각의 폴리시에 반드시 명시적인 디나이는 없어야 합니다. 이게 동일한 계정 내에서 리소스 기반 폴리시와 ID 기반 폴리시를 통해서 API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계정에 대한 허용 권한 획득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동일한 계정 내에서 IAM 유저가 동일한 계정 내에 S3 버킷에 접근하는 API 호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서로 다른 계정입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AWS 어카운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 접근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ID 기반 폴리시와 리소스 기반 폴리시가 각각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서로 다른 계정일 경우에는 동일한 계정일 경우와 다르게 이 두 개의 유형의 폴리시가 각각 반드시 명시적 허용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 슬라이드인데요. 좌측에 API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명시적 디나이가 없다는 게 나타나 있고 각각의 폴리시에 모두 명시적 허용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소스 기반 폴리시에도 명시적 허용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즉 ID 기반 폴리시에도 명시적 허용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동시에 리소스 기반 폴리시에도 명시적 허용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AWS 어카운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AWS S3 버킷에 접근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AWS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IAM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 IAM 사용자가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IAM 사용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접근할 수 없겠죠. 제가 가진 IAM 사용자의 어드민 권한은 제 어카운트에 국한된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리소스에 대해서는 어드민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ID 기반 폴리시에 어드민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즉 여러분의 어카운트의 S3 버킷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 IAM 유저가 어드민 권한 혹은 S3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의 S3 버킷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카운트 내에서 여러분의 S3 버킷에 버킷 폴리시를 만드시고 제 IAM 사용자를 프린시플로 등록한 후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폴리시를 적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게 이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서로 다른 어카운트에서는 동일 어카운트와 다르게 ID 기반 폴리시와 리소스 기반 폴리시에 각각 해당 API 요청에 대한 허용 조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권한 할당 메커니즘과 동일 계정 내의 권한 할당, 그리고 서로 다른 계정 간의 권한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IAM을 사용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IAM 관련 팁의 첫 번째는 롤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IAM 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IAM의 일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요. 편리성과 보안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AM은 IAM 유저와 다르게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을 합니다. 즉, IAM 롤을 사용하실 때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IAM 유저를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하는 혹은 액세스 키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타임을 지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도 더욱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AWS 인프라 내에서 API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데 정적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마치 OTP처럼 라이프타임을 갖는 자격증명을 통해서 API 호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AM 롤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멀티 계정 환경에서 서로 다른 어카운트에 자원에 접근하는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데브 어카운트가 있고요. 중앙에는 프로덕트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데브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프로덕트 어카운트에 존재한 다이나모DB에 접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접속 권한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본다면 프로덕트 어카운트에 접근을 해서 IAM 유저를 생성한 후에 다이나모DB 관련 권한을 할당한 후에 해당 IAM 유저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개발자에게 전달하면 개발자는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접근 권한을 만들어 주시면 패스워드 관리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IAM 유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시 보안 자격증명 사용이 가능한 롤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롤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계정 간에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어카운트에서 롤을 하나 만듭니다. 그 롤 이름을 DDB 롤이라고 하겠습니다. 롤을 만드실 때 롤에는 여러 가지 설정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신뢰 관계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어카운트의 DDB 롤은 데브 어카운트에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신뢰 관계의 어카운트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DDB 롤에 다이나모와 관련된 액션만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브 어카운트에 새로운 IAM 유저를 만드시고요. 그 IAM 유저에는 어심롤 할 수 있는 권한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개발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작업 플로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개발자가 자신이 할당받은 IAM 유저를 통해서 프로덕트 어카운트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롤을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덕트 어카운트에서 개발자에게 임시 보안 자격증명을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할당받은 임시 보안 자격증명을 통해서 다이나모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플로우가 IAM 유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IAM 활용 팁은 태그를 활용한 접근 권한 제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WS에서는 태그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태그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다양하고 많은 AWS의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9개의 EC2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은 이 IAM 사용자에게 9대 모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6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권한을 할당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폴리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 폴리시는 다양할 수 있는데 태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핑을 위해서 상단의 6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블루라는 이름의 태그를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의 3개의 인스턴스는 프로젝트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태그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9개의 인스턴스는 태그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폴리시를 만들면 되는데요. 폴리시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그 요소 중에 컨디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디션 안에 태그를 다음과 같이 넣으면 프로젝트 블루라는 이름에 대해서만 허용 권한을 갖는 폴리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폴리시를 IAM 사용자에게 할당하시면 해당 사용자는 상단에 있는 6개의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웨비나를 위해서 준비한 세션은 모두 끝이 났고요. 웨비나 이후라도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한 세션의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